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5번째 경제정책 방향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에 적용할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만큼 텃밭인 대구를 통해 당심을 모으려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기며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수사농단 사건들의 연루자들을 모두 증인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했지만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작동됐고 보조 브레이크 등도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5번째 경제정책 방향회의를 열었는데요. 올 하반기에 실행할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25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영업에 제한을 받고 대출을 늘린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 대상의 확대와 상환 기한의 연장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심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의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등 다른 경제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명이 오늘 모두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만큼 당의 텃밭인 대구를 찾은 건데 당심을 얻으려는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가 모두 대구로 향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만큼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 당심을 모으려고 힘쓰는 분위기입니다. 원 후보는 당권주자 가운데 가장 많이 영남을 찾고 당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캠프 후원회장 부부 등을 만나며 보수 이미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편 나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지역 간담회와 축제 등에 참석하며 영남권 당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나흘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았는데 이를 포함해 경북 지역 곳곳을 돌며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오늘 새 후보와 달리 서울에서 민심과 노년층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기면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 관계자는 수사농단 사건들의 연루자들을 모두 증인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을 조사한 뒤에 다시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 같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법상 탄핵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국정감사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경우 청문회도 열 수 있어 검찰개혁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우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를 연다면 여러 수사농단 사건의 연루자들을 모두 증인대에 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지만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작동됐고 보조 브레이크 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 차모 씨의 주장과 엇갈리는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우선 사고 직전 엑셀, 즉 가속 페달이 강하게 눌린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또 역주행을 시작한 뒤 사고가 나기까지 차량에서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분석들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밟았다는 걸 보여줘서 급발진을 했다는 차 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가 아직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국과수도 정밀 분석 중이라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경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 사고 사상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에서 러시아 전력에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AI를 활용해 무기를 개발하면서 AI 킬러 로봇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무기의 실리콘밸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의 전력에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AI 기술을 활용해 무기를 적극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용 AI 등을 개발하며 무기의 실리콘밸리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는 제작 비용이 비교적 덜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지만 무기 개발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측면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인 옥토버라는 단편 영화를 통해 연기에 도전합니다. 임영웅 씨는 주인공 영웅 역을 맡았고 안은진 그리고 현봉식 배우가 함께 출연합니다. 가수 임영웅이 주연을 맡은 단편 영화 인 옥토버가 오는 6일 공개된다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전했습니다. 인 옥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에서 주인공 영웅이 겪는 사건과 감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번 작품엔 영웅 역을 맡은 가수 임영웅과 더불어 안은진, 현봉식 배우도 출연하며 과거 BTS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권오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는 잠시 멈췄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금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조금 물러났지만 날이 습해 체감기온은 더 높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며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 높은 낮 기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엔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도 전국적으로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이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인재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뉴스를 제공해온 글로벌 미디어 그룹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은 AI 시대를 맞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와 함께 개척해 나갈 글로벌한 시각과 디지털 DNA로 무장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